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23%를 기록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2명입니다. 국내 발생 419명, 해외 유입 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서 총 146명이고요.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 한 달 전 주말부터 오늘까지 토, 일요일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로 일요일에 확진자 수가 이 토요일보다 적게 나옵니다만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고 약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볼까요? 서울, 경기에서 확진자가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7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누계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이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이 늘고 있던데 백신 접종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수는 38만여 명, 누적 1,180만여 명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도 23%까지 올랐습니다. 곧 인구의 4분의 1이 1차 접종을 마치게 되는 셈입니다. 2차 접종 등 접종을 끝낸 비율은 5.8%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영국이죠. 이미 4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는 했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소규모 유행이 이어져서 현재 하루 확진자가 8,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도 방침은 금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적어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끝내는 9월은 돼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수도권과 대구, 제주는 2단계, 비수도권 대부분은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과 관련해 현재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군장병과 경찰 등 20대 사회 필수 인력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서울 동대문구 지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3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9명입니다. 지난 10일 직장 종사자의 가족이 최초 확진된 뒤 가족의 직장 동료, 지인, 가족 등으로 감염이 이어졌고 모두 서울시 확진자입니다. 또 송파구 직장 관련은 4명, 영등포 직장 관련 3명, 송파구 가락시장 2명, 기타 집단 감염은 5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선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 늘었습니다. 최근 2달간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대체로 주중 평일에는 200명 이상이다가 검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받는 주말, 공휴일, 주초엔 200명 미만으로 주춤해 전체로는 하루 평균 2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명 늘어난 50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백신 종류와 대상자 등을 종합해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군 장병과 경찰 등 20대 사회 필수 인력은 7월에 우선 접종하고 초중고 교직원과 고3 수험생도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60세 이상에 대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전체 국민들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점차 좀 편차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고 운동 경기장과 공연장 입장 허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복지부 이효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자 먼저 신규 네. 확진자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45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그동안 500명에서 700명대를 오갔었는데요. 닷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주말에 진단 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줄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직 이 백신 효과가 나타나서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장기간의 그 신규 확진자 정체기를 빚었었는데 이게 좀 완화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146명 나와서 10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이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3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쳤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로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38만 6,223명입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이제 누적으로 1,180만 2,287명입니다. 인구의 23%까지 올라왔어요. 2차 접종까지 마치면은 이제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접종 완료자가 299만 2,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인구로 보면 5.6% 정도가 되고요. 네, 코로나19 백신 적정량보다 많이 주사를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얀센 백신을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북 부안에서 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면서 적정량의 5배 이상을 투여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괜찮았나요? 예,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확인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백신에 들어있는 병, 한 병을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네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바이알당에 5명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한 바이알을 한 사람한테 다 주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배를 많이 맞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은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서 1명, 30대 남성이 한 40대 정도의 고열이 나서 이제 보건당국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과다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지금 과다 투여받은 사람 5명 모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해서 보건당국이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아주 심한 중증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접종 겁내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맞아야 되고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곧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고령층에 치명적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 접종 계약이 고령층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라든지 사회 필수 인력들한테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 정부 계획이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얀센 백신 부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원했던 100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좀 주로 접종을 했었던 부분이 추가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의 한 25%,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접종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계획이 세워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우선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 고3 학생들이 참 집중적인 대상이 될 것 같고 또 학교를 전면 등교 수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접종 계획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접종 계획을 오는 17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금 뭐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럼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게 다시 연장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하고 핵심 방역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 기간은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 3주간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방역 조치 중에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었죠. 직계가족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모일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백신 접종 지원책으로 나온 대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계가족이 모일 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맞으면 그분은 그 모임에서 제외해주는 네네.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네. 다음으로는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할 수 없고요. 또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이런 유흥업소들의 집합금지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일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방역 조치는 조금 완화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실외 체육시설이에요. 이게 실외다 보니까 비말로 인한 전파 감염의 우려가 좀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야구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에서는 그동안 2단계에서는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관중의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30%까지 늘려줬어요. 1.5단계 지역에서는 입장 관중이 30%로 제한이 됐었는데 네. 요거는 50%까지 확대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경기장 안에서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응원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네. 대중 음악 공연, 뭐 공연장 가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변화가 좀 생긴다면서요, 공연장에도. 맞습니다. 워낙 K-팝이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그동안 이 K-팝 관련된 대중음악 공연을 전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00인 이상 모이는 그 행사 자체를 금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연이나 콘서트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부가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근데 대신에 간이 좌석을 설치하거나 일어서서 환호하거나 또 음식을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됩니다. 근데 관련 업계에서는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전북 부안의 한 의료기관에서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의 5배가 넘게 투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한 병원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하는 등 백신 투여량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보건소에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40도가량 고열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한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이상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이들 5명을 전북대 병원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정량인 0.5ml보다 대여섯 배 많은 2.5에서 3ml가 투약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량 지침이 위반된 건 의료진의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선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일부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보건소 확인 결과 전체 접종자 가운데 40여 명이 정량의 절반가량인 0.25에서 0.3ml만 맞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정량은 1차와 2차 모두 0.5ml입니다. 인천 남동구는 이 병원과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한 뒤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정량 접종 시행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접종기관에 보낼 계획입니다. 한편 얀센 백신이 성분 혼합 사고로 미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 물량 가운데 문제가 된 볼티모어 공장 생산부는 없다며 오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중학생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교육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의 중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가 늘게 됐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지난달 말 기준 48.3%로 수도권 초등학교 67.7%와 고등학교 67.2%보다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인 개인에 대해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지만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 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ml를 넘어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고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영국 코널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한국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18개월 안에 대면 외교를 재개해 EU, 독일 정상과 회담을 가졌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는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휴양지 코널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섰습니다. 정상들은 백신 보급 확산 추세를 보여주듯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남을 가졌습니다. G7 정상회의도 마스크나 칸막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확대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한국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올해 1억 달러를 제공하고 내년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18개월 만에 대면 정상 외교도 재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을 만나 유럽의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코로나19는 물론 수소 생산과 같은 저탄소 기술 분야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도 만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G7 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짧게 나눴습니다. 지난달 첫 한미 정상회담 후 20여일 만에 다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게 잘 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G7 확대회의 참석으로 영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 양자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개회식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스가 총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3년 뒤인 2024년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집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분기보다 12.8%포인트 상승한 166.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유와 은폐 시도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검찰에 따른 부사관 1명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모 준위는 성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노모 상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은폐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두 사람은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건 무마를 회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준위는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에서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하자고 했지만 이중사가 오히려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준위는 성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 상사는 이미 구속된 장모 중사의 성추행 당시 차량 뒷자리에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흘 뒤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 수사관의 최초 조사에 따르면 뒷좌석엔 노 상사와 구속된 장 중사, 이 중사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노 상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장 중사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단은 1년 전 이 중사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사건 피의자로 윤모 준위를 특정했습니다. 당시에도 노준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노 상사의 경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다음 달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내일 본입차를 진행하고 인수 금액, 자금 조달 계획,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인수 후보자를 오는 21일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1, 2주간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인수전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습니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는 17일 진행됩니다. 지난달 4일 예비 입찰 때는 신세계그룹, SSG.com,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입찰에는 예비 입찰에 불참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2파전으로 압축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요기요 인수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시한을 8월 3일로 정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 귀화 허가를 거부당한 중국 국적 여성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지난달 4일 중국 국적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A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머무르며 체류지 변경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범칙금 20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적법이 규정하는 품엠 당정의 요건을 갖춰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인 교황청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성직자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가 그 주인공입니다. 보도에 조용화 기자입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부를 통해 성직자성 장관에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임명하고 대주교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한국인 성직자가 차관보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500년 역사를 가진 성직자성은 전 세계 사제와 부제들의 모든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처입니다. 사제 부제의 사목 활동을 감독 심의하는 것은 물론 신학교 관할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석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처 장관에 아시아인 성직자가 임명된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유 대주교는 미래사제 육성 등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부님들이 쇄신이 돼야만 교회가 쇄신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님도 기쁘게 또 행복하게 자기 임무를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유 대주교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기쁜 소식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오는 8월부터 5년 동안 성직자성 장관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네, 통계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시행된 이후 올해로 3회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와 같이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조사합니다. 또 기존의 전수조사와는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표본조사를 도입합니다. 해양수산부 학교와 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1교 1촌 자매결연 지원 사업의 대상 학교를 내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 지원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0여 곳으로 선정되며 올해 2학기부터 최대 1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어촌 체험 교육교구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촌 마을의 명예 주민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료용 곤충 판매액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곤충 산업 규모가 4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2달 동안 국내 곤충 생산, 가공, 유통, 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곤충 판매액 414억 원 가운데 51.6%가 식용 곤충 판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료용 곤충이 22.5%, 학습 애완곤충 판매가 10.7%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31도, 구리는 32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30도 안팎으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높은 기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오후부터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내륙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31도,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는 가운데 또 대기가 불안정해 호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비 예보가 꽤 자주 들어있는데요. 화요일 동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쯤은 중부지방 그리고 금요일에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구 대비 비율이 5.6%에서 5.8%로 정정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